이재명 지사가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기자 한 사람이 어,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항상 높다. 차기 대권에 관심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관심 없습니다. 대선에는 관심 없고 하면서 이런 자신의 이제 정치 신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을 보면 한 발언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진보, 보수 이런 정치 개념들요. 그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똥파리들이 그 앞에 대선에 관심 없습니다. 요 말 한 거, 그거는 여느 어떤 정치인이라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말한 거를 확대 해석을 하고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 그 똥파리 새끼들이 그것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봐라, 이재명 지사는 대선에 관심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똥파리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좀 우리나라가 그런 식민지를 겪고 미군정을 겪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런 것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분단을 겪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보수 진보 이런 개념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좀 그런 형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경기도지사 선출된 지 얼마 됐다고 마음이 차기 대권이라는 콩밭에 가 있으면 도지사가, 그게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선출된 지 얼마 됐다고 마음이 차기 대권이라는 콩밭에 가 있으면 도지사가, 그게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입니까 그게? 그냥 당연히 대권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고 도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거 이제 똥파리들은 그거 이제 하나 걸린 거야. 또 전에 무슨 문정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말들, 그냥 입 바른 말들이잖아요. 입 바른 말들을 해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말들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한테 불리한 내레이티브를 퍼뜨리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요 똥파리류의 유튜버들이. 정말 유치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중에서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합의된 그런 규칙을 지켜나가면은 된다, 자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규칙들,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과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목표고, 이와 같은 가치는 보수에 속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매국노들이 보수라는 그런 수식어를 탈출을 해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그런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정치 진영에 대한 그런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이게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지사님의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차기 대선 출마를 할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대선에 지금 전혀 관심 없고요. 다만 고마운 일이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또 논란도 많지만 그 점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안해서라도 어쨌든 여전히 믿겠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일 테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은 사실은 도정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대선자도 좀 쓰지 말아주세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관심이 크지 않아요. 소위 진정한 의미의 진보죠. 진짜 진보.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진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질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과
원칙과 상식과 도덕 이런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질서를 잘 지키자고 하는 건 원래 보수의 가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미 합의하고 만들어 놓은 질서와 가치와 원칙,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거 잘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진보라고 불러요.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이 질서, 우리가 합의된 질서와 가치를 지키자. 현재 안 지켜지고 있으니 지키자라고 하는 쪽은 원래 보수고, 합의된 가치와 질서를 어기고 이익을 보는데 그 현실, 그러니까 이 합의된 질서와 가치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사실은 그건 보수가 아니고 부패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 부패 세력과 질서와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세력이 대비되다 보니까 마치 저기는 보수, 가는 쪽이 진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착시라는 겁니다. 이건 착시예요. 저는 제 최대의 소망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규칙, 법,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합의한 가치, 합리적 자유 경쟁이 가능한 사회, 합리적 시장 경제 질서. 물론 합리적이라는 게 붙습니다. 부패하고 왜곡된 엉터리 질서 말고요. 합리적 경쟁 질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합의한 헌법서의 가치이기도 하고 온갖 법률이 정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인데 이 가치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게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억강부약의 정신을 발동해서 센 쪽보다는 좀 약한 다수, 센 소수보다는 약한 다수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거, 유리하게 운영해 주는 이런 정도만 잘 관철되면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활기 있고 행복한 사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런 국제적인 사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좀 제일 좀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식견을 좀 가지고 있는 학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는데 제임스 페트라스라고요.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2001년 전보다 약화되었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이라크 아프간인들의 조직화된 레지스탕스와 저항 능력, 그렇죠? 저항 능력,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화된 군사 기술, 독점된 미디어 프로파간다, 언론 통제, 그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다수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막대한 미국의 군사력과 그리고 그들의 그 막대한 또 언론 통제, 세뇌작전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선악관, 그런 가치관이 이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재명 지사는 그 국내 사안에 대해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억강부약이라고. 노엄 첨스키는 자신을 소셜 리버테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제임스 베트라스는 자신의 진영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신은 그냥 반제국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국내 사안, 국제 사안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요. 힘의 논리로 약자들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그런 정해진 규칙을 올바르게 따르는 그런 사회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 아니냐, 합리적인 보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법이 흑백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는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은 억강부약으로 하겠다. 힘센 소수보다 힘이 약한 다수를 위주로 법을 관철하면은 이런 좀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강부약 이런 마음이 바로 반제국주의죠. 이재명 지사장이 그 제국주의에 관련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유사성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보면 패권주의자가 있고 패권국가가 있고요. 식민 지배국이 있고 피식민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강자와 약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입장으로서 자신이 반제국주의자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됩니다. 제국주의,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군수업체, 그 군수업체가 라비하는 정치인, 힐러리 오바마, 이런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 모두를 싸잡아서 일관성 있게 타깃하고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제국주의적인 논리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약소국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억압하는 외부 세력들, 일본과 미국의 사대하는 정치인들, 삼성같이 그런 미국의 기업인들하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사대해가지고 자국의 한국 대통령에 압박을 주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 매국노적인 행동들, 여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당한 일들,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의 그 서민층에게 모든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내려오는 이런 구조들이 전부 다 이런 패권주의, 제국주의 이런 데 다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진영 논리는 뭐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요. 자신이 속한 나라, 속한 계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좌우 진영 논리는 참 저희가 좀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진영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쉽게 혼돈을 하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그것의 사전적인 순수한 의미, 진정한 의미의 보수, 진보 그 뜻을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럼 그 뜻을 정확히 알면은 보수라는 그 수식어를 누가 탈취를 하는지, 누가 진짜 보수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순수한 사전적 의미를 명확히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보수 진보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건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나 보수야. 그래 너 보수야? 그래 넌 이래서 보수구나. 이렇게 서로 뜻이 전달이 잘 돼야 되겠죠. 보수가 참 괜찮은 가치인데 그 보수라고 말하기가 못하고요. 왜냐하면 매국노들이 보수라는 수식어를 탈취하는 바람에. 그리고 진보라는 개념이 그닥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와 문화를 지탱시켜온 근간을 흔들고 뿌리 꽂고 막무가내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공감도 안 되는 새로운 무언가를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이 프로그레시브 아닙니까? 그냥 히피, 미국으로 치면 히피족들, 히피주의적인 사상이죠. 근데 지금은 또 운동권이다,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진보라는 또 수식어를 들고 보수와 맞서는 바람에 또 진보라고 얘기하면 뭔가 깨시민 같이 느껴지고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말대로.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거 반제국주의 이것이 정답이겠구나. 모든 복잡한 사안에서 해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더라고요. 이 반제국주의라는 것이. 억강부약과도 같이 가는